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음을 알자. 친척이든 친구든 또는 대단한 호의를 주고받는 사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비밀은 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정의 법칙도 깨진다. 친구도 자신만의 비밀은 있는 법이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어떤 일은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누군가에게는 알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알리고 모든 것을 감출 수도 있다. 다만 그때마다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숨길 대상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 네,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 중에서 한 대목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어, 스페인에 살았던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던 책인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충격적인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참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정말 그게 현실인 것을 직시하면서 어, 이 책을 샀고 또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음을 알자. 이렇게 이게 소 제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맞습니다. 뭐 사람이 됐건 뭐 짐승이 됐건 간에 소유다. 그러나 이 소유라는 이런 개념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번민, 네, 번민이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뭐 불교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공술의 공수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말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현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이 범민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 나오고 있는 그런 범죄들 중에는 어떤 범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연인끼리 뭐 사귀다가 헤어지면 찾아가서 뭐 범죄를 저지르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이 소유한다라는 착각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상대를 조종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조종할 수도 없죠. 근데 본인은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나는 조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조종이 안 됨으로 그 사람은 결국 예, 분노, 분노하게 되고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범죄까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너무 이제 너무 양극단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작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자식이죠. 자식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식은 소유가 아니잖아요. 대신 맡아서 키운다. 뭐 하늘이 준 생명을 내가 맡아서 키운다라는 개념도 있는데 반해 에, 우리 뭐 드라마에서나 현실에서도 보면 뭐 자식한테 물어보죠. 뭐 예를 들어 자식이 뭐 호식이면 야 호식이는 누구 거 그러면 엄마 거, 뭐 호식이는 누구 거, 뭐 아빠 거 이런 식으로 뭐 자식도 소유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졌던 사람들은 결국 그 자녀가 커서도 나도 누군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또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뭐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단락을 완전히 적은 건 아닌데,
이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음을 알자. 이 말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소유라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이죠. 그리고 공간이죠. 네.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존재자는 결국 시간도 소유할 수 없죠. 시간 어떻게 소유합니까? 시간 소유할 수 없잖아요. 공간, 공간을 물리적 공간이라고 해봤자 자기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겠지만 땅이라고 해봤자 자기가 이것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소유보다는 점유는 할 수 있겠죠. 네, 점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소유라는 개념은 법적으로는 있지만 이 실질적인 현재 상태는 점유하거나 그것도 영원히 점유가 아니죠. 네. 그러므로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망상에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오직 했으면 이 소유라는 것은 원래 없다. 예, 무소유다. 무소유. 이런 쪽으로 해결책을 내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친척이든 친구든 또한 대단한 호의를 주고받는 사이든 대단한 호의 주고받는 사이든 모두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친척이든 친구든 부부든 마찬가지. 부부든 부부 사이여도 소유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네. 서로 좋아하는 것과 서로 A는 신뢰하는 사이, B는 좋아하는 사이. 좋아하는 사이와 신뢰하는 사이는 완전히 별개다. 예, 참 어려운 말 적어놨네요. 신뢰하는 사이와 좋아하는 사이.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해서 신뢰하는 사이가 아닐 수도 있고 신뢰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이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뢰하는 사이는 예를 들어서 업무적인 신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업무적. 좋아하는 사이는 사적인 관계에서 예, 좋아하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적으로 좋아하면 이것이 신뢰하는 것까지 보통 가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람 피웠다라고 하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 깨져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비밀은 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적인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이 책이 좀 충격적이었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비밀은 있다. 결국 이 말은 결국 가까운 사이라도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겪어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심지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다 말하지 않는 사실들은 다 누구나 갖고 있고요. 상대가, 상대가 나에게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 인정. 그러지 않으려면 나도 상대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죠. 내가 하나도 없다고 손치더라도 당신도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것을 강요할 수만은 또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켜지지 않으면 우정의 법칙도 깨진다. 그러니까 비밀이 있다는 그런 어떤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도 비밀 없을게, 너도 나한테 비밀 없어야 돼. 이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우정의 법칙이 깨진다. 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친구도 자신만의 비밀은 있는 법이다. 이렇게 허용해 줘야 되는 거죠. 상대의 비밀을, 비밀이
있다는 것도 나는 허용해 줄 수 있을 때 친구 관계가 허용된다. 친구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이 부부 사이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나아가 여러분도 나도 아버지한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아버지라 해도 뭐 다 이야기했습니까? 그러진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한테도 비밀이 있는데 뭐 2, 3년, 20년, 30년을 따로 살던 부부가 나한테 비밀이 당연히 있는 건 사실이겠죠. 어떤 일은 누군가에게 숨기고 누군가에게는 알릴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A라는 사건이 있었고 B라는 사건이 있었다. 나에게. 근데 A는 가라는 친구에게는 허용했지만 나라는 친구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B라는 사건은 가라는 친구에게도 허용을 했고 나라는 친구에게도 허용을 했다.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가라는 친구는 왜 허용을 했고 나라는 친구는 허용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뭐 기준이 있었겠죠. 기준. 그래서 모든 것을 알리고 모든 것을 감출 수도 있다. 다만 그때마다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숨길 대상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라고 끝내는 거죠. 이게 이제 아쉬운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대상을 적절히 구분해야 되는 아주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의문으로 남는 거죠. 의문. 우리가 이것이 적절히 살면서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늘 헷갈리잖아요. 이게 이제 비밀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 비밀의 영역. 회사를 다니거나 내가 뭐 조직에 속했거나 내가 알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 내가 겪었던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누군가에게는 감출 것인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기준이었기 때문에 발설을 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발설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것은 뭐냐면 비밀을 지켜주느냐 지켜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준이 여기 그러면 저는 하나의 해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준은 입이 무겁냐 안 무겁냐. 입이 무겁냐 안 무겁냐. 그 사람이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면 말을 해도 되겠지만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면 작은 일도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입이 무겁냐 가볍냐 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죠. 그 사람이 나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알죠. 그 사람이 대화가 제3자가 이러쿵 했더라 저러쿵 했더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나애가 하는 이야기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자기한테 했던 이야기를 나한테 옮기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을 옮기는 사람. 잘 옮기는 사람은 나의 비밀 또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만났을 때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옮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내 이야기도 그리고 내가 아는 비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야기해 보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비밀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비밀 이야기조차 하지 못할 사람인지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내가 남들과 만났을 때 남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면 나의 솔직한 이야기만 했느냐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헛되이 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들과 만났을 때 자기 이야기만 하지 절대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진솔하게 사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 중에서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음을 알자라는 그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과 비밀을 나누고 있는지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음을 알자는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또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